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학년 2학기 국어 3단원 타당한 근거로 글을 써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학습 문제는 낱말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초등학생에게 학원은 필요 없어. 주변에 학원을 다니느라 시간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학생이 학원을 다닌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에게 학원은 오히려 해를 끼친다라고 생각한다. 학원은 학생들에게 행복하지 않은 기분이 들게 한다. 초등학생의 행복 심층 설문조사 조사에 따르면, 자료에 따르면 학원을 많이 다닐수록 초등학생들의 행복 지수가 낮아졌다. 학원은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저하시킨다. 학원을 다니다 보면 자기 스스로 계획을 짜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의 진도에 따라 시키는 대로만 공부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원은 학교 교육을 무너뜨린다. 학원에서는 보통 예습을 주로 하게 되어 정상적인 진도의 학교 공부를 방해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흥미를 잃게 한다. 또한 교육부 점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선생님들도 선행학습 때문에 학교 수업 태도가 나빠진 학생이 있다고 한다. 학원은 학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며 학교 교육을 망가뜨린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은 학원을 다니는 시간에 박물관이나 도서관에서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좋다. 자, 긴 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 글에 따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지 써보세요. 자, 글을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초등학생에게 제목에도 드러나 있죠. 학원은 필요 없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겁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위 글에서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가 아닌 것 두 가지를 고르래요. 자, 첫 번째, 학원은 학교 교육을 무너뜨린다. 맞죠? 아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선행학습을 통해서 학교에서 수업하는 정상적인 진도에 흥미를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학원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면 오히려 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얘는 틀렸고요. 학원은 학교 성적을 많이 올려준다. 자,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벌써 답이 나왔네요. 학원은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저하시킨다. 글쓴이의 주장에 따른 근거였고요. 학원은 학생들에게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게 한다. 이것도 맞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과 3번을 체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글쓴이가 주장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이게 활용한 자료를 두 가지 찾아 써보세요. 자, 얘는 글을 한번 봐야겠죠? 자, 그래서 보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맨 처음에 초등학생의 행복 심층 설문조사 자료 요게 하나 있었고요. 다음에는 하나가 어디 있었습니까? 쭉 가다 보면 여기 있다. 교육부 점검 자료 이 두 가지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초등학생의 행복 아까 뭐였죠? 심층 설문조사 자료가 될 거고요. 하나는 교육부 점검 자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이 두 가지를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까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쓰는 겁니다. 자, 선생님도 예시 답안은 줄 텐데 나는 글쓴이의 주장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선택하시고요. 왜냐하면 그 근거를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쉽게 쓰자면 찬성을 선택을 하고요. 나는 글쓴이의 주장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뭐 학원에 다니게 되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거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친해지기가 힘들다.
이렇게 적어줘도 괜찮고요. 일단 여러분의 주장에 관련된 근거가 작성이 되면 모두 다 맞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쓸 때 1학기 때부터 계속 설명을 했었는데, 주장하는 글 같은 경우는 주장이 있고요. 거기에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글은 대부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졌었죠. 서론 같은 경우는 뭘 썼나요? 글을 쓰게 된 상황이나 배경이나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고요. 본론에는 주장에 따른 근거들이 많이 제시가 됩니다. 결론에서는 자기의 주장을 요약하고 주장 강조 이런 식의 글이 써지게 되고요. 또 하나 봐둬야 될 거는 이 근거가, 이 주장을 쓴 다음에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주장을 과연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또 살펴봐야 되고요. 이 주장과 근거가 정말 실천 가능한 건지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근거가 과연 신뢰할 만한가?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신뢰할 만한 근거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첫 시간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수업 내용에 이어서 적절한 근거와 알맞은 표현으로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